대본 속에서도 동부세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6시간 양재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제 고향은 대구는 아니고요. 고향은 합천군 청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 와서 평리초등학교 평리동에 좀 다니다가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합천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버님 계실 때는 곡식 장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밥 굶을 때 저희는 쌀밥을 먹었는데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빚밖에 없었어요. 제가 받은 거는 옥편 하나 상속 받은 거고, 그래서 어머님이 대구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금단동이라고 북구에 금단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대구 문성초등학교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북중학교 대구 북구에 사매입니다. 북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그 당시는 상고에서 인문계로 바뀌고, 제가 이래입니다. 이래 협성고등학교라고 원래는 협성 상고였죠. 근데 그때 신진욱 이사장님이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될 겁니다. 그 학비를 면제받고 협성고등학교를 특설반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좀 우수한 성적들 많이 왔습니다. 제 동기들은 서울대 한 7분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은 서울법대에서 학사, 석사, 그 다음에 박사 수료까지 다 했는데, 그 후에 로스쿨 생기면서 영남대 우동기 총장님이 그때 영남대도 로스쿨 해야 되니까 좀 와달라고 해서 영남대에서 교수로 한 5, 6년 있다가 교수하는 처음에 실리는 강의할 때는 수입이 많았는데 너무 월급이 적으니까 좀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로펌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2015년부터 좀 방송을 종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있는 초, 중, 고, 그리고 영남대 교수까지 상당히 오랜, 거의 고향 합천보다 훨씬 오랜 인연이 있고요. 대구 경북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호국의 도시고요. 아마 대구의 다고동제도 백선엽 장군 워낙에 다 아시겠지만, 과연 대구 경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했을 것인가. 이런 호국의 고향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구 경북 하면 바로 정신 문화의 수도다. 안동에 가면 퇴계 이황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강의할 이재명 같은 게 도련변이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독특한 이재명은 그때 고향은 안동인데 아버지가 담배 수매로 다 도리집고 때 도박에서 날리고 피해가지고 야만도 좋아한 거 아닙니까? 그런 특이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그 퇴계 이황, 저희 고향인데 합천에는 남면조식이나 정인홍 이런 부류도 있지만, 우리 남인하면 안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 있죠. 거기도 회제, 이현정이나 워낙에 유명한 대학자들이 따라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게 바로 대구 경북이 아닌가. 이런 저는 항상 두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대구 경북의 1인당 GDP가 작년에 2만 1,000불이네. 우리나라 전체는 3만
3만 5천 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납부됐나? 제가 이제 그래도 대구광이 그랬는데 요즘 기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법치 파괴라고 잡았고요.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는 자료에 있는데 자료에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말로 할 수 있는 건 말로 하고 자료 이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법치라는 게 뭐냐? 법치라는 게 뭐냐? 이걸 보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법치는 뭐냐? 한마디로 이제 법치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말하는 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신껏 저는 항상 이 법치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치란 건 뭐냐?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항상 이 같은 사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 믿음, 이게 바로 법치다. 예를 들어 이제 유창훈 같은 판사가 또는 이 박병걸 같은 판사가 재판을 때이 황당한 결론이 나오면 그럼 이게 판사마다 결론이 틀릴 거 아니야. 요즘은 이제 이런 이게 법치가 아니다. 법치라는 것은 항상 어느 검사든 어느 판사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려는 것은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게 과연 법치에 맞는가? 이걸 첫째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국하고 이제 김태우, 물론 이제 요즘 김태우 후보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과연 이게 법치에 맞는가? 이게 공정한가? 그리고 이제 이거 교재에는 없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테러 오늘 40대의 그 약간 정신질환인지 40대의 주거치가 분이 구속됐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더 탐사나 이런 게 가짜로서 이자들은 두 번 형사 기각됐는데 이게 공정하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서 이 두 사건 이게 법치에 맞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걸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재명의 영장 기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너무 황당해서 제가 유창훈의 판결문 핵심을 써놓고 법조문으로 일단 이제 과연 이재명 기각이 맞는가 이걸 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창훈 판사가 쓴 거 보면요, 위정교사는 이제 소명이 된다. 소명된다. 이 말은 이제 영장 사유의 범죄가 소명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래서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정을 교사한 게 증거인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위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 핸드폰을 망치로 부순다. 또는 이 컴퓨터를 부수거나 이제 숨겨버린다. 이런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아니 위정 교사를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게 첫째 비판이 있고요. 더 황당한 게 백현동입니다. 백현동에 보면 아니 저 원문을 그대로 써놨어요. 백현동에 보면 모든 서류를 볼 때 이재명이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직접 증거 없어가 소명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럼 이게 뒤에 조문을 보십시오. 바로 뒤에 뒷페이지 조문에 보면 구속의 사유는 이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결국 이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명된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유창훈이 빨리 쓰다 보니까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소명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이 자체 논리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게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북 송금도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이재명이 비서실장 천준호가 서류를 답해 돌렸어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박찬대가 이화영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회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영의 40년 친구 이우희를 만나서 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영의 부인이 걱정 가서 난동 부리고 잡힐러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직접 했다는 걸 어떻게 검찰이 입증합니까? 그거는 그냥 개입했다고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이걸 어떻게 검찰이 증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서 마치 증거인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하고 있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영장 기각된 데서 끝이 아닙니다. 영장 기각되고 구속된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안희정이 성범죄 영장 기각됐지만 처벌됐죠. 그 다음에 우리 허위범 특검이 김경수도 기각됐지만 결국 최종 2년 받았죠. 그 다음에 조국도 기각은 됐지만 실형 2년 1심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정말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나님께 위해서 받았지만 위정교사를 따로 떼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걸 중앙지방법원장 김정주 중앙지방법원장이 대장동 위례도시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위정교사는 단독 판사가 하면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걸 몇 년 동안 결과 안 나오게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럼 대장동 위례도시는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럼 위정교사도 결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준이가 누구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지법이 판사들 표결했을 때 이등한 사람을 법원장 안 친한 김명수의 최측근 아닙니까? 이재명을 어떻게든 총선 전에 결과 안 나오게 하려고 간단한 위정교사 사건을 대장동 위례도시에 병합을 시킵니다. 오늘 지금 좀 전에 저녁에 속보를 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거. 이게 과연 법치냐? 더군다나 유창호이가 누굽니까? 대정부 서울법대 대법원이 권순일의 직계 우리 아닙니까? 권순일의 50억 클럽에 대법관하고 퇴직하자마자 연봉 2억 4천 L&D 차량 유지 기름까지 매월 670만원. 이게 권순일의 최측근이 유창호인데 아니 국회에서도 표결로 통과된 걸 일개 판사 한 명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게 과연 법치냐? 이런 영장 기각은 불복할 방법도 없는 이게 불복도 못해요. 재청구에는 방법도 없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결국은 남은 거는 믿을 거는 수원지검 오늘 국정감사 때 이정석 차장에 대해서 또 김의겸이가 당신 처가댁에 골프장이 있는데 위장전이 된 게 아니냐 또 자료를 빼가지고요. 아마 이정석 복싱선수 검사 수원지검의 이차장 검사가 팀장이에요. 근데 처가댁이 좀 부자인가 봐. 검사니까 골프장이 있는가 봐. 근데 처남이 골프장 하는데 처남이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하니까 처남댁이 모든 자료를 김의겸한테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혼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인 이혼하니까 자료를 다 갖다 준 거예요. 카톡 자료를. 거기에 보니까 이정석 검사가 교육 때문에 혹시 위장 전입이 있는 게 아니냐 주민등록 등본가 있어가지고 오늘 떠들었잖아요. 그 이정석 검사가 진짜 강골 검사거든요. 원래 복싱 선수 진짜 선수였어요. 근데 넉대 검사가 됐거든요. 옛날에 동부지검에 있을 때 유재수 오늘 다루지만 유재수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옛날에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거 수사 강물이에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검사인데 근데 최근에 중앙지검의 공정거래 부장할 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생체 사이를 끝까지 수사해서 한타의 회장 구속을 시켜가지고 좀 씁쓸했는데 근데 수사를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수원지검의 책임자 지검장이 신봉수 그 다음에 2차장 이정석
이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믿을 거는 이제 이재명이 잡는 믿을 거는 수원지검밖에 없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에 점검을 추가 수사하고, 그 다음에 배소연 씨가 쓴 법인카드, 이게 바로 이제 권익위에서 재수사로 보낸 거거든요. 이걸 이제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쪼개기 후금, 이런 게 세 가지 됩니다. 이걸 이제 묶어서 다시 한번 이게 영장의 승부를 봐야 된다. 지금 이게 이원석 총장 자꾸 한 번 더 영장 치다가 기각되면 야 우리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쫄아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검찰은 이 기계 있게 다시 한번 이게 영장을 쳐야 돼요. 우리 중앙지검의 역사를 중앙지검의 특수부에서 큰 사건에서 영장 재청구 안 한 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대요. 제가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또 기각 이게 겁내지 말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쪼개기 헌금,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걸 묶어서 수원지방법원에다가 한번 영장을 재청구해라. 수원에서는요, 영장 발부율이 100%입니다. 수원의 김성태, 박용철, 안구수, 경기도의 신모평화협력국장, 이화영은 1년 6개월만 지금 3번 연장됐잖아요. 지금 여기 수원에 가면 발부율이 100%입니다. 오늘 이화영이가 재판 거부하겠다고. 자기들이 여기 뭐 박근혜 대통령급인지 재판 거부하겠다고. 야, 왜 영장 2번이나 연장하느냐. 이런 분이 또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의 기가 이거는 도저히 그 법치에서 다른 사건과 형평을 볼 때 납득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범죄가 뭐냐? 이러면 아무도 잘 설명을 못해요. 일단 최성원 씨, 제가 뭐냐 하면 그걸 잘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 나를 뒤집어 놓도록 떠들더니 지금 최성원 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어요. 이게 이완이들 뭐 들어간 거 하고 뭐 어디 말을 몇 마디 받은 것 같은데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구속할 때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계니까 특별하게 뭐 부탁하거나 뭐 이게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부탁하고 돈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이 말은 삼성의 성계가 포괄적인 구체적인 거는 부탁이 없어.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게 완전 궁의 관심법이죠. 궁의 관심법. 그러다 보니 결국은 최성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 처음에는 뭐 공동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공동지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안 되는 게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직접 뇌물로, 3대 뇌물이 아니에요. 직접 뇌물을 엮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 매일 하는 말이, 이런 게 매일 하는 말이, 내가 뭐 쌍방울에 내가 사회공밖에 없고 내가 이번에 10원 내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 중에 쌍방울이 사회에서만 5명입니다. 5명이에요. 변호사들이. 그 다음에 이재명 밑에 있던 공무원까지 8명이에요. 8명이 쌍방울에 가서 사회에서 하면서 1년에 몇천만 원씩 공짜로 받는데 이게 이재명이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가 변호사를 대신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쌍방울이 800만 불 대납이 자기가 이게 북한 달라고 북한에서 헬리콥터도 띄우고요. 뭐 차량도 필요하니까 깎아가게 300만 불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500만 불도 경기도가 준 거 서간투방 대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가 받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자기가 이게 북한 가려고 줄 돈을 김성태가 대신 어렵게 구해가지고 룸사롱 사장한테 돈 빌려서 어렵게 자기 개인돈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쌍방울 사업이면 쌍방울 돈으로 주지 왜 개인 돈으로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재명은 기각이 되고 정말 이게 10원 하나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게 법치냐고요? 이게 공정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 봐요. 아직 이재명이 별명이 제가 시지푸스라고 매일 별명을 짓는데 자기는 시지푸스라고 죽을 때까지 계속 운명이 수사받는다. 판사님 이제 50년 살 거다. 왜 이렇게 떠드는데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많아요. 저 성남지청이 정자동
황교 힐튼 호텔 5단계 오디션 이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배소연 비서가요 건물이 4채입니다. 그것도 이 선거 때마다 아파트, 그다음에 법원 앞에 3층 건물, 그 배소연이가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변호사 사무실이 여직원 월급 얼마입니까? 이걸 이게 수사하면요, 저는 이게 이제만은 이재명도 그 구속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걸 떠나서요, 우리나라의 무죄 확률은요 100건 중에 10건입니다. 0.3%가 이게 무죄 확률이.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사건 몇 건이냐? 우리가 사건을 해야 될 게 어렵습니다. 형법에 법률 전문가도 있겠지만 형법의 죄수론 범죄가 몇 개냐 이게 구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 100번 쓸 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포괄 1점이. 근데 성남 FC가 제일 수사가 잘 되는데 성남 FC가 기록 제일 많아요. 4기록이요. 그거는 거의 뭐 400건 가까이 엄청나게 기록이 많아요. 근데 성남 FC 같은 거는 범죄가 많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 받은 거, 두산 받은 거, 그 다음에 푸른미래 받은 거, 차병원에 받은 거. 이거는 이게 경합범위에서 4건이 되는데 다 무죄 받은 데 있는데 한 건만 유죄가 돼도 10년 이상입니다. 내부는 한 건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거권도 김문기 몰랐다. 또 이렇게 백현동은 북동 협박이다. 그럼 이게 2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동도 배임하고요. 4,895 배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886억. 그거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랍니다. 그것도 이게 별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보면 이재명의 기소대가 재판받는 게 10개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게 한 개가 0.03, 3%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계산기를 곱해보니까요. 계산기가 에러가 떠요. 에러가 떠요. 계산기 계산을 못해? 이 말이 다 무죄받을 확률은 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이게 지금은 우라통이 터지고 힘들고 하지만 조금 여기 기다리시면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허위범 종량 특검으로 허위범 드루킹 특검 이렇게 똑같거든요. 불구속에서 결국 2년 받았잖아요. 김경수가요. 그때 제가 2020년 11월 8일자 제가 신문에 대일량 인터넷 꽤 큰 신문이에요. 2020년 11월 8일 서정기 정복 후계라고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고등법원에서 최종 2년 김경수 형을 선고됐을 때 그때 제가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작을 질타하면서요. 그때 허위범 특검님께 제가 글에 감사 글을 쓰는 게 있어서 한 2-3문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신문에 제가 쓴 글이고 오늘 마침 특검님 오셨기 때문에 두 구절만 제가 읽어보면요. 먼저 인적 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정권의 치부를 가감없이 파헤친 허위범 특검이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처음 특검이 처한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공소시효나 수사기관 등 시간이 쫓기고 초등 수사 부실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디지털 정보 확보, 보존 작업도 부실했다. 초기 검증의 부실 수사, 넉장 수사, 은폐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눈치 보기 수사로 이미 중요 증거가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결코 권력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오로지 팩트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들을 단호히 단죄했다. 부디 특검이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전락한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때만 그게 대법원이 김명수입니까? 이렇게 제가 쭉 그 특검의 경과나 이런 데의 신문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지금 경찰이 허위범 특검처럼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으면 이재명이 하나님 못 잡아야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게 한동훈 이원석 총장국이 동기지만 27기, 제가 알기로 27기 중에 근무 고가평가 1위가 이원석이고요. 2위가 한동훈입니다. 제가 아는 친한 분은 한 5등쯤 된다고 자기가. 그게 옛날에는 다 이게 근무 평정이 있거든요. 근데 역대 최강 투톱 아닙니까? 동기면서 어떻게 특수부 검사가 총장과 장관을 동시에 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강의 조선제일검이라는 최강의 투톱이 이재명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거 좀 이게 답답하긴 합니다. 정말 이게 도가니든 지새끼처럼 이게 왔다 하는데 저기 별의별 명목으로 처음에는 이 국회에서 부결해가 대장금일의 것이는 못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유창호에 만나게 이래 됐죠. 지금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략으로 보면 제가 근데 이 총장 측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사를 제일 잘한 게 성남 FC 제3단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록도 제일 많아요. 20만 건 중에 그게 아마 제일 많습니다. 대장동보다 2배입니다. 성남 FC가. 원래 이게 낮은 층일수록 열심히 합니다. 중앙지검보다 수원지검이 더 열심히 하고 수원지검보다 성남지청이 더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해야 되게 자꾸 승진하고 위로 올 테니까. 근데 그걸 왜 변함시키냐고. 그냥 FC만 가지고 성남지청에 영장 치면 발부될 수도 있는데 지금쯤 재판이 끝났을 텐데 그럼 이게 왜 변함시키냐고. 저는 이게 변함은 필요했는데 특혜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없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끝나야 끝난 겁니다. 아직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영장 기각됐다가 구속된 사람 제가 사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이게 더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 좀 더 기대해봐야 된다. 이런데 좀 제가 검찰 대변인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재판 지연 문제. 이게 바로 또 터진 부분인데요. 야, 이재명이가 진짜 이게 여러 가지 법률 얄팍한 지식으로 막 요리들이 빠져나가는 걸 극불하지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법률 중에 많이 봤는데 거의 뭐 랭킹 3위가 조꾸라지입니다. 조꾸라지는 게 조국이 그것도 법률가의 교수니까 변호사 시험으로 떨어지는데 자기가 사법고시마가 떨어졌다 하니까 강명석 변호사 고소를 하겠다고 자기는 사법고시 본 적이 없는데 왜 시험마가 떨어졌다는 아니 조국이가 이게 사법고시 안 받겠습니까? 봤는데 떨어지는데 부끄러우니까 자기는 처음 봤던 뭐 사법고시 뜻이 없이나 이게 뭐 이러지. 저는 이 강명석 변호사가 이게 거짓말 하겠어요? 실제 그 조국의 그 집사 변호사가 최강욱이는요 사법고시 여러 번 떨어지가 그 군법무관 시험 돼가지고 군법무관 하다가 이 변호사잖아요. 그때 제가 사법고시 볼 때 군법무관 시험하고요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차이 났어요. 여기가 이제 수준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는 그 3위는 조꾸라지고요. 조국이가 법정에서 몇백 번을 갖다가 진술 거부하잖아요. 물으면 거부합니다. 물으면 거부합니다. 원래는 이 포괄적인 정원 거부권 없어요. 잘 들어보고 대답할 건 대답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면 거부해야 되는데 아니 들어보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게 법을 구롱하는 게 조국이 아닙니까? 재판에 조꾸라지. 그 다음에 이꾸라지입니다. 이재명 이꾸라지. 그럼 이게 진짜 1등은 누구냐? 제가 보기 문꾸라지인데 그건 좀 이따가 문꾸라지 문재인은 이제 동정팀 수사가 총선이 될 테니까 이런 게 약간한 이재명이가 이게 별의별 방법으로 재판을 끌고 있어요. 거기 사법부가 판사가 논란하고 있습니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무슨 그 위정교사만 빨리 좀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위정교사만 떼가지고 우리 분리기소 원칙대로 기소를 했잖아요. 이걸 다시 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준이가 대장동비리에 것이 붙여버린 거죠. 그럼 이게 결과가 놀 게 없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법원도 이렇게 논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특히요. 특히 이제 저는 재판 지역 중에 대표명기 이균용 대법원장을 낙마시킨 이것도 아마 이제 35년 전에 우리 한 번 외는 게 거의 없었죠.
이걸 두 결로 당론으로 낙마시켜버리고, 왜냐하면 이균용 후보자가 공약 중에 대표적인 신속한 재판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균용을 날리면 그러면 판사들이 재판을 막 끌어도 대법원에 통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작전입니다. 이번에 또 한 명 또 날릴 것 같아요. 지금 별의에서 5명 추천했거든요. 뭐 그중에 이제 존경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또 추천했는데 이번에 임명하면 또 이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날리면 다음에 1월 1일 날 안철상 합쳐선대죠. 안철상 대법원장 대행이 물러납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대법원장 대행하느냐? 바로 이 김명수 위에 제가 방송마다 명수 위에 선수 있다. 김선수 이 자가 좌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김명수는 한참에게 격이나 하자요. 김선수는 재학 중에 학생 운동하다가 뭐 재직도 당하고 원래는 조영래 변호사실에 또 사무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때도 사법개혁 비서관 하고요. 그 다음에 민변회장을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판사를 안 해본 최초로 대법관이 된 이게 김선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달에는 김선수가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행이 그랬잖아요. 대법관 추천 안 하겠다 후임을. 근데 2월달에 판사 인사를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2월달에 판사 인사를 만약에 김선수가 한다 이러면 이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법원장 자꾸 부결시키는 게 김선수 대행을 가서 인사를 2월달에 우리가 장악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이가 뭐 단식 호소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이가 근데 단식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국회에서 할 때 밤마다 자면요 아마 김현지라고 있잖아요. 지금 수석보좌가 있는데 사실상은 뭐 제가 듣기로는 그냥 보좌관 이상이 아니냐. 더 이상 말하면 명예훼손하면 안 되니까. 김현지가 보통 제가 목동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세월호 때 이재명이 텐트에 단식할 때도 텐트 문을 열어봤더니 김현지하고 둘이 그냥 딱 앉아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건 팩트니까. 지금 그때 뭘 안 줬을까요? 실제 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성심병원인 여기도 있잖아요. 실려갔을 때 소변검사들이 정상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보다. 그러면서 완전히 좌파들이 있는 녹색병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하얀 거 봤잖아요. 물이 아니고 하얀 모든 게 비타민부터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이걸 먹은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이자는 어떻게 항상 뭐 지원 유세도 하고 국회 가서 표결도 하고 할 거 나오면서 재판할 때만 재판할 때만 아픈 이런 게 선택적 건강 정말 이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이재명의 단식은 기록 말살형에 처해야 된다. 옛날에 로마 시대 황제가 제일 폭군일 때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모든 기록을 말살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재명의 단식 기록은 역사에서 빼야 됩니다. YS가 23일인데 최고인데 자기는 24일 했다. 이 YS 기록 깬 거 아닙니까? 이 기록을 말살해야 되고요. 옛날에 정청래도 24일 단식인데 그때 단식할 때마다 까만 차에 올라가길래 그 기자가 숨어서 봤더니 밤마다 차에 가서 뭘 먹으면서 담배를 꺼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꽁초를 도로에 함부로 버려가 과태료 고발해가지고 정청래가 이런 게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이걸 가지고 재판을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성금법 재판입니다. 성금법 재판이 100만 원만 넣으면 배지 날라가, 당대표 날라가, 피선거권이 박탈돼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100만 원만 넣으면 이게 결과가 나오면 1심만 넣어도 1심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심만 넣어도 2심, 3심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선거법 재판을 끌어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단식 때문에 2번 연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게 무단으로 연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국감 간다고 왜 건강한 국감 그거 아니니까 국감 간다고 판사를 거짓말 치가지고 무단 안 가고 그 다음에 국감도 안 가버렸잖아요. 판사병의 사기치는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 강규태 판사가 저는 더 문제라고요. 34부. 그게 조문이 있죠. 공개선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조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7조 보면 제목이 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이렇게 있잖아요. 선거법과 공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이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판결선고는 1심은 6월, 2심, 3심은 각 3개월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아니 제가 이게 저도 법학자지만 법이 반드시라는 말을 여러 번 쳐봅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강행규정이에요. 법이라는 게 지키는 게 도덕하고 다른 게 강제성이죠. 얼마나 이 판사가 법을 안 지키면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제목이 강행규정이잖아요. 이걸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니 한글도 못 읽는 게 이게 법원입니까? 이게 판사입니까? 아니 강행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읽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법리 해석할 때 어떤 해석도 법률의 문헌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딱 명확하게 되는 거는 그 벗어날 해석은 안 되는 겁니다. 물리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애들이 불구하고 강규태가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이 강규태가 전라도 해남이거든요. 전라도 해남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재판하고 계속 이걸 끌어주고 있잖아요. 정의는 필요 없이 별의별 유동규를 정의 내부 불렀잖아요. 쓸데없는 거 계속 물어가 시간 저녁 때문에 또 가버려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내부이나 넣어가지고 지금 12차 공방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는 방송관이 강규태를 징계하라, 강규태를 탄핵해라 이렇게 주라. 법을 어기면 판사가 탄핵, 그게 탄핵사예요. 그 다음에 그게 징계사입니다. 아예 노력당하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 재판했잖아요. 근데 왜 2주에 한 번 하냐고요. 제가 다른 선거법 재판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이 보통입니다. 6개월 내에 끝내려면 일주일에 2번. 근데 강규태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든 1심이 총선 전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게 강규태나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만약에 나올 수 있을까? 별의별 기상천외한 이꾸라지, 야, 항상 저보다 한 번 앞서가더라고. 저도 이게 방송하면서 좀 이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재명보다 한 번 앞서가서 좀 꼼수를 예측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재명을 따라다니니까 좀 방송하면서 이게 저 스스로 부끄러운데, 워낙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판을 끄니까, 단식으로 2번 연장해, 또 이게 거짓말로 국감 간다고 연장해. 그리고 이게 2주에 한 번씩 판사하고 공모해서 해. 이러면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그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위정조사라도 기대했는데 이것도 이게 가버리고 선거법이 1심 전에 안 오면 정말 이게 총선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정말 이게 좀 암울한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좀 그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그 위에 70장 보세요. 이재명이 구속 사유가요. 아까 이재명이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백현동하고 위정교사. 근데 이 구속 사유가 이재명이는 1, 2, 3번이 다 해당됩니다. 이재명에게 1, 2, 3번하고 2항도 중요합니다. 이재명에게 영장 갔을 때 첫째, 피고인의 주거가 없을 때 이재명이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요. 이거는 명예훼손 안 걸려요. 제가 성남시 의장부터 여러 명 변호인에게 이재명이가 지금 별거합니다. 이 말은 김혜경 집에 김혜경이 성남에 살아요. 이재명이 계양에 인천의 계양구죠. 근데 별거하는데 이게 정확한 게 법인카드 쓴 걸 봐도 김혜경이가 거의 아닙니다. 살림이나 이게 빨래 같은 거 보면요. 따라서 이재명이 너 주거 있냐? 주거가 없잖아. 일정한 주거 별거하고 왔다 갔다 하니 이것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거인명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인데 도망가겠냐? 이런 분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두 번이라게 도망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선에 봅니다.
옛날에 검사 사칭하고 특수공무방해 자기에게 도망갈 때 동생 신분적으로 검사 사칭에 도망간 게 자서전에 봅니다. 도망가다가 검문에 걸리는데 동생 인적상 신분적으로 하고 강원도 도망가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꺼버렸다. 이런 게 자서전에 나옵니다. 아니 현직 변호사가 겁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현직 변호사가 검사 사칭 나중에는 벌금 150만 원 나왔지만 처음에는 겁이 났는가 봐. 도망간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도망간 게 김부선 씨가 쓴 책이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하고 이제 그 부상면에 사귀었잖아요. 김부선 씨가 그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김부선 씨가 사귈 때 이재명이 김부선 씨는 자랑을 했는가 봐요. 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 있는데 우리 부인 김혜경